뭐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한 번쯤은 정리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있는 겁니다. 뭔데? 예, 그렇죠. 세계적인 관종. 또 돌아온 또람프. 돌았다 도람프. 또 그랬다 또럼프. 뭐 다양한 별칭이 있더라고요. 예, 아무튼 트럼프 예, 소식입니다. 작년 요맘때입니다. 예. 아, 선거가 끝났고 4월인가요? 예. 이렇게 막 판넬 같은 걸 막 트럼프 대통령이 막 보여줬죠. 큰 거 들고 있으면서 요거 보시라고 하면서 참 지금 보면 원시적이에요, 그죠? 예. 무식하게 판넬을 이렇게 들고 예. 우리 군대에서도 안 쓰는 그런 판넬. 예. 판넬을 들고 예, 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우스 코리아 얼마, 뭐 저펜 얼마, 얘네들 이제 앞으로 관세를 두드러 맞을 줄 알아? 예, 작년 요맘때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선포했었습니다. 그 관세가 뭔데? 그 관세가 뭐냐면 상호 관세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뭐냐면 내가 네 나라한테 통으로 매기는 거야. 상호 관세. 요겁니다. 뭐 한국은 25%, 일본은 뭐 30%, 뭐 유럽은 얼마, 인도는 얼마, 필리핀은 얼마 이렇게 하면서 나라별로 니네들이 우리나라한테 들어오는 모든 품목은 하여간에 통째로 이 정도 관세를 맞아야 돼 라고 하는 그겁니다. 포괄적이고 집단적이고 전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관세. 이게 상호 관세예요. 그걸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 발표했었죠. 예. 그런데 무슨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조치를 한 걸까? 지 마음대로 한 걸까? 아침에 일어났더니 기분이 나빠. 이렇게 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죠? 예, 아무리 예, 럼프라고 해도 그죠? 예.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 IEEPA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예, 뭐 중요하지도 않아요. 아무튼 예.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에 따르면 내가 니네 나라한테 상호 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그 법률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놀래가지고 막 유럽은 유럽대로 협상하고 영국은 영국대로 일본 또 우리는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가가지고 예? 협상을 하면서 뭐 각국이 하여간에 예, 그 상호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또 그 관세를 이렇게 조정하면서 미국과 이런 협상을 1년여간 아무튼 뭐 지겹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상호 관세 조치의 근거가 된 IEEPA법에 따르면 트럼프 네가 상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는 것 같아 라는 소송이 미국에서 제기가 됐는데 1심과 2심의 결과가 뭐냐? 맞아. 이 법을 아무리 뜯어봐도 네가 상호 관세를 물릴 권한은 없는 것 같아라는 판결이 나왔었죠. 그런데 드디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에 따르면 넌 그런 권한이 없어라고 해서 이 법률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 조처는 무효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간 도대체 뭐 한겨? 예, 이런 어떤 의문이 들 정도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은 많이들 들으셨을 테니까 조금 오늘은 재밌게 한 단계 더 들어가 봐야죠. 또 우리 시동이 키니까 예. 이 법에 좀 복잡한데 앞으로 이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것 같아서 그래요. 이 법의 이름에 여러분 요걸 기억하세요. 헷갈리시니까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 말 헷갈리죠? 국제는 뺄게요. 어차피 국제니까 다른 나라한테 매기는 거니까. 그 다음에 경제니까 관세만 매기고 뭐 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또는 뭐 어떤 조치를 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경제도 의미가 없어요. 권한이 있으니까 권한이겠지. 이 법의 핵심은 비상이라는 단어에 있어요. 비상. 이 법은 1977년에 제정된 법인데 어려운 말을 다 빼세요. 그러니까 이 법의 핵심은 비상하고 엄청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비상사태 같은 경우 요 느낌이에요. 요 느낌일 때 어떤 비상적인 느낌일 때 그때 금융 거래 같은 거 이런 거를 규제하려고 만든 법이에요. 자산을 동결해라. 야야, 마약과 관련된 무슨 뭐 큰일이 났다. 뭐 해가지고 야 거기
동결시켜 뭐 어떻게 해 막 이런 어떤 비상, 이 비상의 이 법의 핵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 다 빼세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잖아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조치의 근거 법률의 핵심은 뭐냐? 비상사태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비상이 걸렸을 때 비상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법률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내가 비상한 조치를 했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국이 뭐 비상한 사태가 났어요? 안 났겠죠. 안 났겠죠. 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과 후에 뭐 난리가 났대? 안 났어요. 안 났어. 그러니까 이거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로직을 통해서 이 법을 근거로 지금까지 관세를 냈냐면 미국의 만성적인 대규모 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니까 비상사태라는 거예요 지금. 예.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셔도. 지금 우리 적자가 비상이야. 그 어저께까지 비상이 아니었대.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 비상에 근거한 규제 행위를 하는 거야.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의 로직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대법원이 뭐라고 그러게요? 비상도 아니고 법률에 너한테 어떤 권한을 줬냐면 이런 비상사태를 규제, 사태가 비상적이니까 규제하라고 근거를 둔 거야 라고 해서 영어 단어로 regulate라는 단어를 씁니다. 대통령한테 엄청난 이 비상 상황을 통제하려면 야 뭐 미국에 뭐 마약 물질이 들어오는데 뭐가 막 국가 안보에 해당하는 뭐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그런 수입 같은 거 규제해야 되니 규제. 비상 상황을 통제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규제할 권한을 준 거예요. 여기서 법률 용어 regulate가 들어갑니다. regulate. 대통령 너의 권한은 비상사태에 관한 regulate, 규제 권한이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regulate에 관세는 안 들어가.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수입하지 마. 뭐 한국에서 들어오는 어떤 물질 수입하지 마. 뭐 중국에서 들어오는 뭐 히토리 물질, 뭐 마약 물질 수입하지 마. 이거는 가능해요. 규제니까. 그런데 들어올 때 관세 얼마 붙여. 이 행위는 규제라는 단어가 포섭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번 판결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어떠세요? 규제와 관세 부과 행위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 이게 미국 법원의 일관된 표현입니다. 규제라는 단어만으로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헌법은 관세는 의회 권한이라고 써 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조세, 세금 이런 거는 의회 법률주의예요. 입법 법률주의예요. 국회가 통과시켜야 되는 거지. 대통령 네가 세금을 늘려라 말아라 할 수는 없어요. 대통령이 나가서 수입 규제 조치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세금을 내 맘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미국도 똑같아요. 세금, 관세 이거는 의회가 할 수 있는 거지. 헌법에 있는 거고 네가 어떤 행정행위를 규제하는 범위에 있는 그 규제라는 단어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효가 된 겁니다. 대충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시고 미국 법률이나 이 법률적인 내용을 대충 아시면 더 깊이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만 볼 것도 없어요. 무효 되겠네. 그러니까 미국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적 대법관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효 판결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뭐 법을 조금만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 다음에 경제적 영향이 되겠죠. 이제부터 또 어려운 얘기들이 막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상 경제 무슨 법이래? IE 뭐 PA인가 MA인가 뭐래? 이렇게 하면 헷갈리잖아요. 근데 핵심 단어는 비상만 들으시면 대충 알죠. 비상이 아닌데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또 돌 럼프잖아요. 돌 럼프니까 무효화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무효되자마자 뭐하냐? 되자마자 뭐하냐면 플랜 B, 플랜 C를 가동합니다. 이제부터 이게 중요해요. 왜?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봐야 되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태가 나오자마자 첫 번째로 가동한 플랜 B. 플랜 B는 뭐냐면 무역법 122조를 들고 옵니다. 122조. 그러면서 앞으로
모든 나라에 대해서 10% 관세 부과한다라고 행정명령에 사인을 해버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5%를 올리겠대. 아직은 안 올렸는데 5% 올렸다고 칩시다. 그래서 앞으로 15% 관세들이야. 니네들 다 관세들이야. 이렇게 지금 다시 전 세계를 상대로 또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헷갈리죠? 앞으로 계속 들어야 돼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개념이 무역법, 무역 주고 받는 거, 사고 파는 거, 사고 팔면서 이익을 남길 때 요거를 관장하는 법률이 무역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역법 122조는 언제 발동되냐면 국제 수지 문제에 대응할 때 발동되는 법률이에요. 무역이니까 이익을 잘못 남겼을 때 뭔가 나라가 큰 손해를 볼 때입니다. 아까 비상 어쩌고는 먼저 비상 사태가 났을 때예요. 근데 무역법은 수지 이익을 잘못 남겼을 때 발동되는 법률이에요. 야 이거 우리가 지금 이거 뭐 잘못돼서 너무 손해를 보잖아. 요럴 때 발동되는 법률이에요. 급격한 손실,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조치가 발동되는 게 무역법이에요. 평소에 조금 적자 본다고 그냥 발동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수지 문제가 너무 심각할 때 발동되기 때문에 무역법 122조에 따른 조치는 150일간밖에 안 됩니다. 임시, 한정적 조치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상대로 가만히 있어! 앞으로 10% 추가적으로 5% 올리 15% 관세 받을 준비해. 대법원 판결 났다고 나 무시하지 마. 다른 법률이 있어 라고 했는데 요 법률의 특징은 뭐냐? 수지가 조금 안 맞을 때 발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지가 금방 개선될 거 아니에요. 잠깐 멈췄으니까. 그러면 다시 풀려야 돼요. 그래서 150일짜리 조치입니다. 150일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날아가요. 에이 또 연장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연장을 하려면 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럼 뭐 한 거야 지금 트럼프는? 150일짜리 임시 조치를 지금 플랜 B라고 가동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럼 경제적 불확실성은 또 생긴 건가?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직 문제가 끝난 게 아니에요. 무역법으로 무효됐대. 근데 트럼프가 뭐 다른 걸 또 냈대. 그러니까 그냥 15%를 그냥 고정값으로 보면 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150일짜리 임시조치의 세계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150일이 다시 연장될 가능성은 지금 봐서는 희박해요. 공화당 반대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너 그거 임시조치 가지고 뭘 또 뭐 대단한 플랜이 준비되어 있다고 그래. 이렇게 욕을 먹으니까 아니 플랜 C, 플랜 D도 있는데 라고 해서 또 얘기를 해요. 이건 뭐냐? 이번에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들고 옵니다. 232조.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최적의 보험 상품을 추천! 마이보험 체크는 35개의 손해보험, 생명보험 회사를 취급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고객에게 가장 필요하고 합리적인 상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양심적인 보험 전문가가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 리모델링 해 드립니다. 홈페이지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마이보험체크로 채널 추가 또는 대표전화 1800-7917입니다. 지금 마이보험체크를 사칭하는 회사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주황색 요 손마크, 요 주황색 손마크를 꼭 확인하시고요. 1800-7917 요 대표번호가 맞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은 마이보험체크! 무역확장법 232조. 이 이름을 잘 기억해 보세요. 확장법? 무역확장법? 아까는 무역법이잖아요. 무역에서 더하기 빼기가 무역인데, 사고팔고가 무역인데, 무역 말고 난 다른 개념을 확장할 거야 라고 할 때 이 법이 적용된다. 무역 말고 무역에 관한 다른 문제로 확장될 때, 그게 어떨 때게요? 안보.
무역 더하기 다른 문제로 얘기가 커질 때 무역 확장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보 문제가 들어갈 때. 그래서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할 때 그때 그 품목을 딱 지정해서 이 물건을 수입하면 우리 나라가 너무 안보가 불안해져요 라고 할 때 예, 관세나 이런 것들을 부과할 때가 무역 확장법이에요. 품목별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 확장법은 아까 무역법은 수지 문제를 대응하는 거고 무역 확장법은 요거가 안보가 불안해요. 요거. 그래서 지금 현재도 발동이 돼 있습니다. 철강에 50% 걸려 있어요. 철강을 너무 수입하니까 미국의 안보가 불안하대. 예, 그래서 걸려 있어요. 요거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무역 확장법. 그 다음이 뭐냐면 무역법 301조가 또 플랜 D로 준비돼 있어요. 이건 뭔데? 이거는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무역일 때예요. 아까 무역법 122조는 더하기 빼기 수지가 안 맞을 때고 무역법 301조는 그냥 조금 법률은 다른데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슈퍼 301조. 뭐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무역법 301조는 무역법은 잊어버리시고요. 슈퍼 301조라고 대충 기억하시면 얼추 맞아요. 그게 뭔데? 슈퍼. 내가 언제 슈퍼 파워를 발행하겠어? 너무 무서워. 왠지 우리 옛날에 아셨던 분들은 미국이 무역 슈퍼 301조를 발행, 그럼 어떻게 돼? 막 공포에 떨었어. 뭔가 큰일 났나 봐. 바로 그거예요. 미국이 보복한다고 할 때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너희들이 우리를 불공정하게 대했어? 야, 한 대 맞으면 두 대 맞아. 라고 하는 보복 조치. 불균형한 거를 보복할 때 들어가는 게 301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긴 얘기. 이렇게 개념 설명 안 해드리면 백날 기사를 들어도 헷갈리세요. 무슨 법, IPPP, 무역법 301조에 대한 뭐라는겨, 뭐 한다는겨, 말하는겨, 무서운겨, 안 무서운 거니까 할까봐 한 번은 제가 이렇게 개념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결론. 너무 길었어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결론. 그래서 뭐가 위험하고 뭐가 안 위험한 거야? 자, 결론입니다. IEP법은 무효가 됐어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무역법 122조를 들고 왔습니다. 이거 한시 조치예요. 계속 못 가요. 그래서 그 다음 조치를 가져온 게 무역 확장법 232조예요. 이거는 개별 품목을 정할 수가 있어요. 결론. 요거는 조금 위험합니다. 이거는 대책이 없어요. 철강 50% 그럼 맞아야 돼요. 약품 50% 맞아야 돼요. 자동차 40% 만약에 이러면 그럼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경제에 미칠 이제 더하기 빼기를 우리가 영향을 계산할 때 만약에 무역 확장법 232조를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만지작하면 추가 품목 관세가 정해지면 그거는 조금 위험해요. 그거는 조금 위험해. 예. 그렇게 일단 우리가 앞으로 뉴스를 보시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자동차 15% 정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야 자동차 25 그럼 그냥 25예요. 예. 그냥 자동차 때문에 안보가 불안해 그럼 끝이에요. 그냥 그거는. 요거는 조금 위험하다. 지금까지 잡혔던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 관세가 세율이 올라가거나 지정되지 않았던 물품이 지정될 위험이 내포돼 있다. 피곤하네. 새로운 리스크가 또 생긴 거야? 예, 그렇습니다. 요거는 조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301조. 301조는 뭐냐면 미국이 보복하는 거야. 차별당하고 불공정한 대우를 했어? 그럼 너 보복이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우리를 상대로 그 큰 나라가 예를 들어서 너 나 차별해? 한 대 맞을래? 2배를 보복 당할래? 10배 보복 당할래? 이럴 일은 잘 없어요. 실제로 겁주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복 당할 건덕지가에서 보복을 당할 거 아니에요. 지금 걔네들이 하자는데 우리 다 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별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 그런데 여기까지 오느라고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짜증나는 게 뭐냐? 쿠팡입니다. 쿠팡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3천만 명이 넘는 정보를 털렸어요. 그런데 제대로 된 조치도 안 하고 있죠. 그리고 경찰도 속이고 국회에서 뻣뻣하게 얘기하고 있고 3,000명밖에 안 털렸다고 축소 조작을 하고 있고 고객 보호 조치라면서 보상 조치라면서 했더니 알고 봤더니 마케팅에 불과했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이 쿠팡은 지네들이 지금 미국 회사라고 하면서 미국 정부와 정계와 막 혼신의 인맥을 다하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한국 정부가요, 우리를 차별해요. 한국이요, 우리가 미국 회사라는 이유로 지금 중국에 있는 유통회사랑 짬짬이가 돼갖고 우리를 쫓아내려고 차별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현재 지금 미국에다 대고 하고 있어요, 쿠팡이. 그래서 어저께 드디어 하원 청문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원 의원들이, 우리 지금 국회의원들이에요, 막 혼을 내려고 그래. 너 임마 똑바로 해야지! 이런 얘기 하려면 보통 청문회가 공개됩니다. 왜? 지네들이 신나는 거니까. 의원들도 멋있잖아요. 막 혼내는 거니까. 그런데 야, 얘기 좀 들어봐보자 라고 해서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 얘긴데 너랑 같이 얘기 좀 해보자, 이럴 때는 비공개예요. 어저께 비공개 쿠팡 하원 청문회가 있었어요. 쿠팡에 가서 뭐라고 그럴게요? 제가요, 한국에서 얼마나 피해를 받는지 아세요? 요러고 떠들어 제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얘기하려고 이렇게 길게 한 경우는. 평상시 같으면 말이 안 돼. 야, 너 거기다 정보 관리를 똑바로 했어야지 라든지, 너 한국에서 정보 털리더니 대만에서도 고객 정보 털렸더라 등등등 해서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저 차별 대우 당했어요 라고 해도 말이 안 되는데 왜 이 얘기를 제가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 오케이, 우리가 무역법 301조를 우리가 뭐 미국한테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복이란 걸 당할 리가 없는데, 만약에 미국이 동맹을 압박하려고 할 때 301조를 꺼낼 때 미국도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이 지금 말 잘 들었는데 말 잘 듣는 한국한테 가가지고 두드려 패는 건 미국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301조를 꺼내고 싶을 때가 오면 쿠팡에 대한 차별 대우가 혹시나 근거가 될 수 있다. 즉, 또라이 트럼프의 지금 이 연이은 무역 이 상호조치 관세 무효 판결의 쭉 논리와 우리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한 쿠팡의 이 정보의 털림 사건과 이 막 나가는 쿠팡이 어느 순간 접점이 생길지도 모르겠다라는 이런 얘기. 요 다이나믹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지루하고 힘든 얘기를 해봤습니다. 쿠팡이 얼마나 짜증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무효화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무효 조치에 따라서 세게 나가는 나라도 있어요. 유럽은 미국과의 협상을 비준 거부했습니다. 야, 뭐 니네 나라 법에서 무효화된 조치를 가지고 왜 우리는 협상하려고 그래? 이거 협상 안 해라고 해서 비준 거부했어요. 인도는요, 우리도 할 게 없네 등등등이라고 해서. 중국은 하하, 그럼 그럴 줄 알았지, 약간 이렇게 내심 웃고 있어요. 즉,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자신이 만들어낸 이 1년간의 어마어마한 경제적 이 정책의 이 코어 정책이 무효화될 위기에 놓여 있고, 그래서 막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도 국가들도 생기고 있고, 미국 내에서는 소송도 막 들어와요. 미국 정부를 상대로. 그럼 나 관세 환급해줘. 무효 조치에 따라서 내가 그동안 관세 낸 거잖아. 난리가 날 예정인데, 사면초가 트럼프는 일단은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장난치는 사람들은 나 가만 안 둬라고 하면서 어제 자기 SNS에 올렸어요. 예. 내가 웃어? 이 상황에서 나한테 장난치는 건 가만 안 둬라고 지금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큰 나라들은 협박을 안 통해요. 협박이. 유럽, 인도 등등 협박이 안 통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협박이 안 통할 때 어떡하지? 라고 할 때 만만한 게 동맹이에요. 지금 트럼프 1년 내내 뭐 했습니까? 동맹을 위하기는커녕 동맹을 보고 약탈했다는 동, 미국의 이익을 빼먹었다는 동 하면서 오히려 동맹을 상대로 더 큰 힘을 과시하는, 진짜 짜증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면초가 상황으로 만약에 몰린다면, 가만있어 보자. 또 동맹 어디 갔어? 야, 세상이 겁을 안 먹네. 유럽이 비준을 거부해. 인도가 덤벼. 브라질이 덤벼. 중국이 덤벼. 내가 얼마나 큰 보복할 수 있는지 보여줘! 라고 해서 301조를 꺼내고 싶을 때, 만만한 동맹이 눈에 딱 보일 때 아무 명분이 없잖아요 라고 할 때, 아니, 한국이 우리 기업 차별했잖아, 쿠팡 사건 있잖아 라고 해서 그게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 저는 요거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네네네네네. 대충 아시겠죠?
요거를 입체적으로 엮느라고 제가 조금 설명이 길었는데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좀 어떻게 해야 되냐? 예, 나 질 수는 없다. 빨리 탈팡하시고요. 탈팡하시고, 쿠팡의 조직적인 쓴맛을 우리가 좀 보여줘야죠. 예, 우리한테 이런 리스크가 지금 이렇게 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 쿠팡이. 그래서 일전에 말했잖아요, 제가. 뭐죠? 정부 일각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는 거. 쿠팡이 우리나라에서 성장한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혼자만 심야 로켓 배송을 할 수 있어서 그랬어요. 그동안 유통 3사가 팔다리 묶인 상황에서 혼자 큰 거예요. 유통 3사가 매출이 18조에 묶이는 동안에 쿠팡이 40몇 조까지 큰 이유는 밤 시간을 야간 심야 영업을 독점했기 때문이에요. 사실상. 요거 빨리 정부 여당이 빨리 통과해가지고 더 차별 대우 받았다고 나중에 이거 법 개정 못하기 전에 빨리 해버려야 돼. 해버려야 돼. 그래서 금융 치료하는 수밖에 없다. 요렇게 제가 긴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잠깐만.